이제부터 보다 본격적인 문화 르네상스가 시작된다. 문화와 예술에 정말 힘쏟는 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가 머무는 공간을 기록하다. 역사 현장입니다. 역사 스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너무 네. 보고 싶었어요, 두 분 다. 저도요. 자, 이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이걸로 어? 표현하겠습니다. 오. 뭐예요, 이게? 락스피릿 같은 느낌이죠.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이런 느낌. 이렇게 힙한 도시에 왔습니다. 아. 어디죠? 부천에 왔죠. 야, 부천에 환영합니다, 뭐 여러분. 부천과 관련된 인형 같은 거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어. 사실 2019년에 제가 한 번에 여기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판타스틱 영화제. 가봤어요. 저들을 어. 받고 이렇게 레드카펫 예쁜 드레스 입고 레드카펫 이렇게. 아, 예뻐, 예뻐.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춤추던 시절, 예, 걸그룹으로 활동하던 지금도 시절. 추고 계시잖아요. 뭐 그때 또 SNS에 격하게 췄죠. 계속 올리던데. 그때 당시에 행사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두 분이 얘기를 잘하셨는데 부천하면 축제의 도시입니다. 맞아. 판타스틱 영화제 그리고 아까 뭐였죠? 만화축제, 만화축제, 그리고 비보이. 다락이라고 불리는 뭐 생활문화 축제도 있고 아. 버스킹 대회도 하고 되게 굵직굵직한 축제도 많은데 시민들이 또 직접 참여해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은 뭐 축제의 도시, 문화의 아니, 도시. 이게 느끼는 게 부천 시민들만 놀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그쵸. 유입시키려고 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도대체 이렇게 열과성일해서 노는 건지. 맞아요. 저도 약간 외국인 입장에서 왜 부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예술이랑 어떤 맞아. 문화 도시 어떻게 됐는지 맞아요. 오늘 이런 거 조금 알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저랑 같이 오케이. 또 이제 중요한 스팟 오. 흔적을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역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흔적 스테이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 우리 이동하기 전에 역사 스테이 가보자고 부천 이렇게 시작하시죠. 딱 똑같이 내가 여전하구나. 부천만 따라해줘요. 자, 오케이, 갈게요. 오케이. 자, 역사 스테이 가보자고 부천. 자, 이리 가시죠. 저 이렇게 목소리 훅 빼는 건 트레이드 마크야. 어머, 날씨가.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My baby, you woke up in my bed. Oops, we broke up. We're better off as friends. Now I accidentally need you. I don't know what to do.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신곡천이라는 공간인데 심곡천이요? 그러니까 뭐 부천의 중요 지역 중에 하나인 거죠. 같은 약간- 심씨네요? 약간 전개, 참. 약간 서울의 전개천. 내가 그러면 부천 신씨야? 맞아. 예. 서울의 청계천 같은 그런 느낌. 오빠, 좀 느낌이에요? 공부 좀 합시다. 저 역사 질문이었어요. 그래. 그렇게 봐도 좋죠. 우리가 조금 이 지역을 돌아다니기 전에 네. 이 부천에 대한 이야기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좋아요. 네네. 이 부천이 사실은 그러니까 위치로 따지게 되면 서울하고 인천 사이에 딱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산업 발전의 속도라는 게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발전한다는 건 수많은 어떤 수출 수입 같은 게 인천항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서울과 인천이 성장하고 자연스럽게 그 중간 지점에 절묘하게 위치하고 있는 부천이 확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는 거죠. 한국의 산업화의 속도가 본격화가 되는 그 기간 동안 이 지역의 인구 성장률이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이 당시 그 시기로 따졌을 때 수도권이 워낙 인구가 몰려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한 3.8% 정도, 서울이 한 3.3%. 이때 부천은 몇 퍼센트인 것 같아요? 3.8%보다 높게 뭐 한 5% 정도? 5%? 무려 15.8%. 그럼 뭐야? 실제로 이제 1973년에 원래는 이 일대를 부천군이라고 그랬었는데요. 부천군은 이제 폐지가 되고 소사읍이라는 지명을 받고 이제 부천시를 딱 승격을 하게 돼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부천이 굉장히 큰 지역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부천의 크기는 요만해요. 왜 이렇게 조그만해? 아, 이거 조금이에요. 이게 부천의 한 총 면적이 53.45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크기로 따지면 이제 경기도 전체에서 26위니까 뭐 끝에서 6번째. 아, 내 학교 성적이랑 비슷하네. 차마 내가 얘기하려다가 못했던. 근데 궁금한 것도 있게 약간 항상 보면 한국의 지역마다 좀 뭐 특산물, 특산품, 뭐 어떤 특별한 음식 아니면 뭐 약간 특별한 게 항상 한 가지 있잖아요. 그치. 부천을 또 특별한 거 뭘까요? 나도 궁금하다. 지금 사실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한 게 네. 이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부천이 정말 빠르게 발전했구나 이렇게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부천의 고민이 뭐냐면 인구는 늘고 사람은 많아지고 건물은 많이 들어서는데 좀 답답해지는 거죠. 아, 뭔가 이 이야기가 약간 이상하게 흘러가네. 왜냐면 너무 급속하게 도시화가 그렇네. 진척이 되고 사람이 몰려드니까 그냥 부천하면 뭐 요충지긴 해. 근데 이 도시에서 나는 뭘 누리고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이 시 차원에서도 있었고 이 지역 사람들도 좀 많았던 거예요. 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한 2000년, 2010년 요 시점 되면 인구가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수준까지 가다가 아 이쯤 되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아, 조금 더 고즈넉한 데 가고 싶다. 좋아. 여기 너무 밀집도가 높아. 그러면 주변 지역을 개발하면 되는데 네. 개발할 땅도 없어요. 좁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부천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 아. 그리고 지금 안젤리나가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부천인들만의 어떤 그런 느낌이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걸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부천시의 본격적인 고민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지역의 아주 중요한 고민거리가 되게 돼요. 그 이야기는 여기서 계속 얘기하면 덥잖아요. 네. 저 시원한 저 천에 그래요. 이거 심곡천에 좀 갑시다, 저희. 강바람 아니고 천바람? 아무튼 아, 뭐, 천바람? 네, 좀 네, 맞으면서 천바람. 네, 걸으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좋아요. 그렇죠. 좋죠, 좋죠. 네. 네. 심간의 천으로 가시죠. 예. 심간의 천이. 야야. 아까부터 내 성하고 욕지 말라고. 여기 딱 내려오니까 확 다르죠? 공기 자체 다르잖아. 그죠? 피톤 시드가 위에- 뿜뿜합니다. 오, 시돈 시드와 비돈 시드. 그렇지요? 역시. 그리고 그쵸. 되게 자연과 함께하는 느낌이 있는 게 맞아요. 여기 새도 굉장히 많이 날아다니고 특히나 물고기도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인구가 너무 많이 늘고 도시가 삭막해지니까 반대로 인구가 막 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민에 대한 대답이 심곡천 재건 사업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이 일대 자체가 이제 한강의 지류들이 많기 때문에 천이 많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가 되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야 도로를 하나 더 놔야지 이렇게 되면서 86년에 이 일대를 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시멘트로 덮은 거예요. 어머, 정말로? 그래서 위는 도로 그리고 이 밑에는 하수도로 활용을 했던 거예요. 아, 근데 도로보다 이 산책거리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찌됐건 이 지역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다가 야 이건 좀 답답하다. 뭔가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2017년 얼마 안 됐어요. 진짜 얼마 안 됐다. 2017년에 이 일대를 지금과 같은 생태 공원을 이제 재건을 하게 된 거죠. 우와. 그리고 이제 여기가 사실은 새롭게 하천을 재건하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현재는 수질 등급이 한 2급 수정도 되고 엄청 깨끗하네. 지금 오늘은 이제 물고기밖에 안 보이는데 때와 계절에 따라서 나비, 잠자리, 귀뚜라미, 심지어 야생 외가리까지. 와, 미쳤다. 저 사실 한국에서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한강공원, 맞아요. 뭐 약간 청계천 이런 천, 약간 공원 자체 만드는 게 너무 기술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너무나 되게 특별한, 되게 중요한 곳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예를 들면 유럽 여행 같은 데 가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세느강이라든지 그리고 도나우강이라든지 이렇게 수변 공원화 시키는 작업이 도시의 힘을 불어넣는. 생각해봐요. 이게 없는 도시와 이런 이 심곡천이 있는 도시의 차이. 보통 집을 살 때도 뷰에 자연이 껴있냐 안 껴있냐 아. 굉장히 그 집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저 그것처럼 이거 진짜 봐요. 그니까 우리가 보는 공간에 나무가 있거나 물이 있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데 맞아요. 이게 제가 만약에 부천에 사는 시민이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부천 너무 살기 좋습니다. 부천 화이팅! 부천. 부천 인사! 약간 이쯤 된 병이야. 그런데 그 사실 초록색 자연 그 바라보는 것도 과학적으로인가 약간 scientifically 그렇지. 맞아. 이게 눈의 힐링에 되게 맞아.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휴식을 또 즐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같아요? 약간 전시 거미를 형상화한 전시 아닌가요? 과거의 역사. 이게 과거의 역사? 이게 어떻게 과거의 역사야? 과거 여기가 복개천이었잖아요. 도로 예전에 도로였잖아요. 알죠? 이 기둥을 그대로 살려놨구나.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복개천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부터 덮었던 것도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딱 아주 일부 잔해만 남겨뒀어요. 와. 부천 도시 되게 좀 로맨틱한 도시인 것 같아요. 그렇네. 이런 다 약간 과거들에 대한 다 이렇게 잘 보완 막 지키고 다 보완되고 우리가 부천의 제대로 된 흔적을 보고 있네.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린 누구죠? 역사 스테이 흔적. 근데 우리 이렇게 부천대에서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서 다시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너무 많아서 문제 아니야? 우리 때문에 그래서 또 부천이 준비한 게 있어요. 부천이 이 신곡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생 사업을 하는 걸 계기로 시작을 해서 이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사업 같은 것들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야겠다 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부터 살기 좋게 만들자. 즐겁게 누리자. 그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아까 여러분 얘기하셨던 뭐 판타스틱 영화제, 뭐 만화 축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제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기 위한 이 지역사회 고민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살기 좋게. 그러니까 신곡천도 좋고 이거 말고도 사실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찾아가 보면서 오늘 어떤 부천시 매력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좋아요. 너무 빠지면 어떡하지? 나 벌써부터 너무 좋은데? 이 꽃 봐요. 얼마나 아리따습니까? 언니랑 잘 어울려요. 너무 빠지면 이사를 오면 되죠. me, but I got in between. Tried to square not being there, but said that I should have been. 여기 어딜까요? 여기는 아트 벙커라고 써 있는데요? 그렇죠. 오. B39. 근데 보통 벙커 하면은 약간 이렇게 숨는 데 아닌가요? 아, 전쟁 났을 때? 네,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아트 벙커? 뭔가? 네, 그게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아트 벙커,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창작과 활동을 지원해주는 벙커. 오, 지원해준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벙커 컨셉의 스튜디오인데 되게 대관료를 싸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가 봐요? 좀 전에 물어본 거 정확하게 다 체가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원 사업으로서 이렇게 좀 대관료도 좀 싸게 해주고 여러 이제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의 공간을 좀 마련해주는 공간인데 근데 생각보다 이 건물에 사연이 있어요. 그거 좀 재밌는 일화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서 얘기 좀 무조건 나눠보도록 가봐야죠. 하죠. 가봐야죠. 갑시다. 네. 와. 근데 정말 되게 엄청 모던하게 생겼네요. 우와! 아 진짜. 저기야. 뭐야? 시뚜 울려 시뚜. 와, 대박이다. 근데 너무 소리가 크다. 아니, 여기서는 무조건 노래 한 소절 해야겠는데? 노래? 네, 노래 한 소절 해야죠. 평소에도 그렇게 부르는데 또? 지금의 순간! 와, 대박. 아니, 어떻게 이렇게 깊은 건물을 통째로 이렇게 쓰지? 딱 봐도 여기는 원래 공연장 같은 느낌 안 나죠? 네. 뭐 했을 것 같아요? 여기? 공영 그 공장. 오, 노래 너무 진짜. 잘 어울려. 여기는 원래 쓰레기 소각장이었어요. 에? 그러니까 쓰레기가 오면 여기서 태워서 이렇게 방출되는 구조. 그럼 이 문으로 이렇게 열고 딱 쓰레기. 바로 안에 넣고. 그죠? 여기 이렇게 쓰레기차 들어와서. 근데 그게 쓰레기 높죠. 소각장으로 하기에는 너무 예쁘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이제 쓰레기 소각장을 활용을 했었는데 쓰레기 소각장 운영하던 중에 이제 다이옥신 검출이라든지 여러 좀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환경에 피해가 된다라고 해서 쓰레기 소각장 기능을 중지시킨 상태에서 지역에서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떤 그런 예술인들이 활용하기 굉장히 좀 좋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Feel my feet to my fear on the open road. Where the sun goes down, I'm ready for the trip. Heading in the dawn, getting crazy, crazy. Where the sun goes down, I'm ready for the trip. Heading in the dawn, getting crazy, crazy. 되게 이채롭죠, 그렇죠? 너무 이채롭고 그리고 보통 영화관 가면 가로로 엄청나게 큰 영화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세로로 해놓은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되게 신박하고 그리고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 어쨌든 여기 와가지고 이 공간만 재밌는 게 아니라 아트랑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게 쓰레기 소각장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뭐 환경에도 안 좋고 부천에. 근데 이렇게 건물 차차 채우는 게 보다는 그냥 이렇게 다시 개발해서 이렇게 좋은 아트 미디어 센터로 방크로 뭐 어떤 박물관 뭐 그러니까. 전시회도 할 수 있고 되게 이렇게 개발해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너무 만약에 좋은 처음부터 이걸 갖다가 뭐 아티스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면 아마 이 모양은 안 만들었을 절대 안 나오죠.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약간 매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동대문 갔었을 때는 극장을 갖다 카페로 만들었었는데, 딱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저도 지금. 그렇죠, 그렇죠. 어, 느낌이. 여기는 이제 이렇게 바꿔서 네. 쓰레기 소각장의 아티스트들의 공간이 되니까 아, 아이디어 너무 좋은 거 같지 않아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그 부천 시민들의 노력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이렇게 소각장을 어떤 예술의 한 공간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여기 어디 약간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봤어요. 네, 여기? 어떤 화보 맞아요, 촬영 맞아요. 진짜? 누가 하지 않았어요? BTS가 여기서 이미 먼저. 맞아요, 이미 맞아요. 먼저. 우와. 여기서 BTS가 화보 촬영을 이미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딱 진짜 이 방 그럴만해. 에서 다 진지차체 그죠, 다 쓰고 그죠. 있다. 지금 그러니까 둘이 워낙 인기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걸 옆에서 감내하느라 굉장히 힘든데 여기서 마음껏 한번 화보 오. 촬영하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괜찮다. 그러면 카메라 이렇게 아, 내가 찍어드려요? 연기 좀 네. 해주세요. 찍어드려요? 우리 아, 좋죠. 오빠가 좀 찍어주시고 저희가 좀 포즈를 취할게요. 여기는 조금 어두운데 2층 가면 조금 더 찍기 좋은 공간이 있다니까 그쪽 가서 제가 기사해드릴게요. 여기가 2층이 있는 다른 거죠? 다른 공간도 보고 싶어요. 가보시죠. 빨리 갑시다. 볼까요? 이쪽으로. 아, 이쪽. I like the moon rock with me, baby. Know that I got the heat. Let me show you 'cause talk is cheap. 짜잔. 오, 여긴 어디예요? 여기 여기 약간 그 컨트롤 하는 룸이 아닌가요? 그렇죠. 컨트롤 타워. 컨트롤 패널. 아니 근데 여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애니메이션 보면은 그 우주에서 뭐 이렇게 관리하는데 되게 오래된 그 박사님이 막 혼자 관리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다. 맞아. 신 박사님 아니에요, 살려야 돼요. 잠깐만 기다려봐. 끽끽끽끽 막 누르고. 약간 레트로 우주의 감성. 그렇죠.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신기하다. 여기서 BTS가. 에? 아 여기서 찍었구나. 그래서 우리 흔적에서 두 분을 위해서 마음껏 원래 평소에니까 광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그렇죠. 계속 움직이니까 마음껏 오늘 한번. 예.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아니 night light. 우리 그 흔적 제작 지원 해가지고 저 뮤직비디오 좀 한번 찍어주세요. 여기 장소 협찬해가지고. 아 신곡 발표할 때. 예, 시간이 예, 예. 시간이 돼 있어요. 어떻게든 만들어 봐야지. 저희 요즘 장기 프로젝트 아닌가 한 3년 그럴까요? 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저기 일단 여기 운영팀에 네. 저기 힘든 연예인 하나 있다고 최대한 좀 싸게 좋습니다. 공간 좀 대여해달라고. 네. 그럽시다, why not?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도 오래 해가지고 지금 작가님 도망가셨거든요. 내가 아까 내가 대관료 대줄게 했더니 오빠 좀 필요 없어요. 바로 오선절. 작가님. 정확하시네요. 네, 저희 화보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BTS 느낌처럼. 정국 씨처럼. 그러면 그냥 멍 때리면 돼요. 이게 그대로 야, 멍 때려도 화보다. 바로 각이 나오네. 아, 난 근데 진짜 다닐로가 전 세계에서 제일 이쁜 것 같아. I'll keep you around 'cause 똘똘한 조명 봐야지, 조명. 자. 저 진심이에요. 저 진짜 진심. ordinary fool. I'll keep you around. 감사합니다. 끝인가요? 네, 박수빈, 예, 박수빈. 박수빈 씨. 박수빈 씨. 오, 렛츠 고. 전 심각한 느낌, 박사님 느낌. 이게 지구 종말을. 이게 박사님 지구 느낌이야? 종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지구의 종말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지켜주세요, 평화를. 지구의 종말을 막기 위해서. I saw your face and I just couldn't help but imagine what we could get up to if you let this happen.
그렇죠. 여기. 너무 좋고. 좋아요. 아 그리고 저는 온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어요. 네, 옛 것을 살려서 더 새롭게 하는 것. 이 장소 자체가 그 온고지신의 현장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느낄 때 너무 재밌고 쾌적하잖아요. 근데 이게 쓰레기 소각장이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렇죠. 스토리도 갖고 있고. 맞아.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부천 시민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놀러 오셔서 구경하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부담 없이 여기저렇게 사진만 찍어도 인스타에 올리기 딱 좋은 어떤 그런 너무 느낌이 예쁠 있어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정리하면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과거의 혐오 시설이 현재의 이 부천 시민들의 어떤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한 대표적인 좀 사례 같아요. 대박이다. 좀 인정받을 만하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의 공간으로서 그렇게 또 기능하고 있으니까 도시 재생도 되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조적인 노력도 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우리 수인님께서 뮤직비디오. AI라는 주제를 네네네네. 바탕으로 여기서 또 뭐 하나 만드신다고. 네, 제가 그냥 제 돈으로 대관을 해서 이거 대관료를 부천 여기 같이 협찬 안 해주시는 분은 돼. 협찬을 굳이 안 되는 거야. 아니 협찬하면 내 너무 돈 좋죠. 예, 뭐 어쨌든 얘기를 잘 해가지고 이 장소의 장점을 싹 살린 노래를 하나 발매해야겠다. 아니 그 정도로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기대가 돼요. 그리고 참 우리 부천시는 문화 예술에 정말 힘쏟는 도시구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이런 게 좀 디테일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과거를 이해하고 싶으면 박물관에 가고 현재를 이해하고 싶으면 시장을 가고 미래를 이해하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라. 여기 도서관이다. 아 그래서 그렇죠. 우리 이제 부천에 이렇게 미래 보러 오는 거예요, 여기. 근데 이곳에 또 과거 얘기도 있어요. 그거 좀 같이 살펴보려 왔어요. 이쪽 계단으로 가보죠. 가보시죠. 자, 들어오세요. 주 문학관. 짜잔! 오, 수주 문학관. 낯설죠? 수주 문학관? 슈퍼주니어죠? 아 슈퍼주니어이시요? 보통 수주는 슈퍼주니어죠. 혹시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훨씬 더 미남이신 분이 이렇게 사진 되게 있는데. 멋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술주 변형로라고 해서 사실 이렇게 아주 낯익은 인물은 아닌데 한국의 이제 근대 문학의 그 기초를 놓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초창기 때 시인이고 수필가기도 하고 어떤 문학사에 있어서 그 단단한 토대를 놓았던 인물 그리고 영어도 굉장히 잘하셔서 최초로 영시를 또 썼던 인물이기도 하고 대박. 그런 멋진 사람이죠. 분이셨어요. 부천 출신이셔서 그래서 이곳에 이제 문학관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부천의 과거와 미래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이곳에 한번 모시고 왔습니다.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많이 보고 싶다. 저쪽에 들어가면 이렇게 전시물이 있으니까 보면서 얘기합시다. 들어가 보시죠. 이제 인생 연표도 딱 그 인생의 1기, 2기, 3기, 4기 좋네요. 밑에 또 영어로 써 있네요. 쉽지 않은 시절을 사셨어요. 20년대 때부터 60년대까지 사셨으니까 한국에서 가장 힘든 시간들 보냈다고 볼 수 있고 또 가족이 유명해요. 형님들도 굉장히 좀 그 당시 때 저명한 뭐 국무총리 역임한 변형태 형이기도 하고 이런 분도 계시고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저희가 아는 유명한 시인분들은 이런 영문시에 대한 그런 자료를 좀 많이 못 봤는데 그렇죠. 막 영어로도 이렇게 되고 하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렇게 영어로 시를 쓸 정도니까 아주 좀 예외적인 실력을 갖췄었던 분이죠.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리답던 그 암이 높게 흔들리우며 그 석류 속 같은 입술 죽음을 입맞추었네. 임진왜란 때 이제 그 촉성루에서 그러니까 진주성에서 이제 외장을 품에 안고 이제 뛰어들었던 절개의 상징이었던 인물인데, 어떤 중요한 사실은 임진왜란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고통을 당할 적에 그때 이제 정말 이렇게 몸으로 저항하면서 우리 어떤 그런 충절을 드러냈었던 한 인물이죠. 근데 이제 때마침 변형로가 살았던 시기 자체가 일제 강점기니까 대제표가 되는 거잖아요. 과거의 임진왜란 때도 그렇게 농계가 저항했듯이 우리도 오늘날 살아야 되지 않겠나. 특히 이제 여기 이제 보면 강낭콩 꽃보다 푸른, 그리고 양귀비 꽃보다 붉은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푸르다라는 것은 이제 뭐 맑고 청아하다. 붉다라는 것은 이게 열정. 그렇죠. 진실하고 바른 마음이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예전에 교과서에서도 좀 많이 나왔었고, 이런 시들을 보면서 아, 우리나라가 좀 다시 일어나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의기를 불태웠었던 그런 시인도 좀 유명해요. 하나 읽어드린 거고. 근데 또 하나 되게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그 30년대 때 이제 손기정 선수가 나가서 이제 그 베를린 올림픽에서 이제 마라톤 금메달을 땄었던 사건인데, 그때 이제 한국 선수로 간 게 아니라 우리 일본의 식민지니까 일본 선수로 갔거든요. 유명한 사건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금메달이 쫙 울려 퍼지는데 행복한 표정이 아니라 고개를 푹 숙이고 좀 가슴에 있는 입장기를 약간 가리려고 하는 맞아. 그런 어떤 그 민족의 한이 좀 담겨 있었던 사건인데, 그 사진이 들어오자마자 먼저 이제 그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일장기를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신문에 실었거든요. 일장기 지우고 신문에 실으니까 일본 경찰 측에서 좀 무슨 의도냐? 그때 우리나라가 인쇄술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화질이 좀 안 좋아서 인쇄가 그렇게 된 거다. 됐다. 이렇게 한번 넘어갔죠. 근데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일본이 눈치를 채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대놓고 일본과 맞서 싸울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마치 손기정이 일본 선수를 갔지만 조선인으로서 금메달을 땄듯이 우리도 이 손기정의 이 어떤 성공을 우리 민족의 성공을 본다. 그 방법에서 이제 변형로 선생이 이제 한 발 더 나간 거죠. 상반신을 잘라버리고 두 다리만을 확대하여 세계를 제압한 두 다리라는 제목을 붙여 신가정에 게재했다. 멋과 기지가 번뜩이는 통쾌한 복수였다. 기회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손기정 선수 사건이 있었을 때 이거를 보다 더 우리의 민족애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그것 때문에 또 옥고도 치르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지금 이 나라의 상황, 모두 그냥 나의 감정, 그 사람의 감정, 이제 글로 다 모든 표현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죠. 모두 사람들도 이게 알려주고 되게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글로써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아버지를 잡아넣으려고 형사가 찾아왔다. 그런다. 아버지는 태어났다. 시기적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지금 손기정 선수 사건보다 조금 앞서긴 한데 1919년 3월 28일 날 하와이에서 이제 발행되던 영재 신문 중에서 호놀룰루 애드버타이저라는 신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문에서 황당하게 한국 독립선언서라는 이름으로 글이 하나가 딱 공개가 돼요. 오, 잠깐만 그게 어떻게 영어로 나올 근데 수가 있지? 1919년이 무슨 해예요? 3.1운동이 일어났던 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이 딱 터졌는데, 지금 3.1운동이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이 하와이의 신문에서 독립선언서가 번역이 돼서 공개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러지?
기록이 하나 있거든요.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오, 네. 3.1 운동이 일어나자 서울 종로 YMCA 구석진 방에서 독립선언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세계 만방에 알렸다. 여기 보면 40년 문단회고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1953년이니까 이제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한국의 문인들이 모여서 과거를 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아주 기라성 같은 음악가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내가 사실은 형님과 함께 이 3.1운동 때 밤에 몰래 타자에 갖고 와서 영어로 이 독립선언서를 번역해서 번역을 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박이다. 근데 이거 또 라떼는인데 네. 쳐본 적 있어요? 이거 되게 불편해 보이는 건 알고 네. 있어요. 왜냐면 네. 이거 약간 뮤비 촬영할 때 맞아요, 이런 많이 맞아요, 나오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있었어요. 아, 타자에 있어가지고. 진짜요? 정말 쳤어요 이거 집에서. 근데 생각보다 되게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워요, 그쵸? 자판하게 누를 하면 때마다. 탁탁하게, 이거는 네. 정말 그리고 이거 제일 시끄러운 게 짠! 이거 그렇지, 할 때. 그렇지, 그렇지. 아. Next page. 야밤에 밖에 자기들 딴에 이렇게 몰래 모여서 야, 영어를 번역해야 돼 하고 있는데 밖에 소리가. 막 순사 돌아다니는데 그쵸. 야, 시끄러. 근데 살살 칠 수는 없잖아. 어. 왜냐면 이게 이 인쇄가 붙은 게 딱 때려서 이렇게 인쇄를 찍는 거기 때문에 맞아, 맞아. 이런 밤에 이제 찍었다는 회고예요. 대박이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역사학자들 좀 조사를 해봤는데 되게 신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3.1운동이 국내에서 터졌는데 실제로 3월, 4월 초에 영자판 또 뭐 중문판 이래서 여러 각국 언어로 져서 이게 보급이 돼요. 현재도 이제 여러 자료들을 보면 한 5종 정도의 이 독립선언문을 이렇게 쭉 이렇게 번역해서 나간 게 있는데 그 중에 전문을 좀 정확한 수준으로 완벽하게 번역한 종은 한 종밖에 없거든요. 그게 현재 변형로와 변형로 형제 한글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영어로 시를 쓴다. 네. 1920년대 때. 그래서 대단한 실력이거든요. 그렇죠. 영정문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랬기 때문에 여러 정황들을 맞춰봤었을 때 아직까지 조금 더 연구는 필요하지만 변형로 형제가 정확하게 원문으로 숙달된 영어 실력으로 이 3.1 독립선언서를 번역해서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되게 정말 언어에서 굉장히 실력이 엄청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정말 우리끼리는 엄청나게 억울하고 그리고 되게 막 이걸 어떻게든 알려보고 싶지만 이 여론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특히 더 국제적으로는 힘들었을 맞아요. 것 같은데 이렇게 독립선언서를 번역을 해주시고 거기까지 이렇게 전달이 잘 된 거가 참 국제 여론 형성에 엄청난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3.1운동이 우리 민족의 저항운동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 3.1운동의 여파 속에서 중국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막 흥기한다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제국주의 어두운 면들이 뭐 고발이 된다라든지 이런 어떤 국제성을 띈 운동이었다. 근데 그 국제성을 띈 운동에 이런 보이지 않는 영어의 실력을 갖고 있었던 훌륭한 문인이 있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죠. 그렇죠? 너무 중요한 역할 하셨네요. 한번 이거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그 변역한. 오! 제가 그럼 읽어드릴까요? 그렇죠, 그렇죠. 영어니까 제가. The Proclamation of Korean Independence. 대한독립선언서. 오. We herewith proclaim the independence of Korea and the liberty of the Korean people. We tell it to the world in witness of the equality of all nations, and we pass it on to our posterity is their inherent right. We make this proclamation having back of us 5,000 years of history and 20 million of united loyal people. Our part is to influence the Japanese government, dominated as it is by the old idea of brute force which thinks to run counter to reason and universal law, so that it will change, act honestly and in accord with the principles of right and truth. The 4,252nd year of the Kingdom of Course, third month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와. 아니 어떻게 이 시절에 영어를 읽으니까 느낌이 어때요? 네, 되게 old idea of brute force, 그 어떤 brute, 강한 힘으로 다른 사람들 원하지 않은 것들 자기 약간 지배하고. 하고 싶은 대로 그런 번역이었어요. 맞아. 그런 의미였어요. 대단해요. 이게 또 사실 이게 원래 한글 순한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한문어투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에 대한 이해, 한글에 대한 이해, 영문에 대한 이해가 이제 같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떤 유창한 문장으로 번역이 될 수도 있었죠. 아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참 모든 게 다 평등한데 우리도 이런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 다닐 로버가 읽어주니까 그냥 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
울림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우리 모두가 진짜 이 자유와 평등을 가질 권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영어로도 그렇죠. 공소문서가 그렇죠. 그리고 되게 대단하신 게 정말 약간 영어 언어 이렇게 말할 때도 그 약간 좀 고급 언어, 되게 고급 언어 쓰시더라고요. 되게 그런 것 같더라고. 어려운 단어들이 나도 들렸어. 대화를 갑자기 편승하네. 인플루언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독립선언서 자체도 굉장히 좀 정교한 언어로 쓰여졌기 그렇죠. 때문에 그 번역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직역하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그렇죠, 엄청 그렇죠, 신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런 것좀 보면 이렇게 그냥 따뜻하게 이렇게 어떤 그런 고즈넉하게 홀로 이렇게 시를 쓰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현실 문제를 좀 정확하게 살펴보면서 거기서 내가 문인으로서 또 나의 능력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시기 포인트에 맞춰서 굉장히 용기 내서 사실 이 당시 이거 굉장히 반역행위잖아요. 그 당시 기록을 그렇죠. 보게 되면. 그 단어의 힘, 그렇죠. 어떤 단어인지 그러니까 논계를 노래하고 3.1운동 때 영어로 번역하고 다시 또 이제 손기정 선수의 어떤 그 우승 사건 때 또 굉장히 창의로운 방식으로 이제 그걸 만방에 알리고 이런 모습에서 참 그 문학인으로서 쉽지 않은 도전과 노력을 일관되게 해나갔다. We live and we lie and we fall and we fly. We win and we lose. So for now, let's all enjoy. 야, 진짜 최고의 부천의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여기 어때요? 우와. 넓고 아주 공간이 좋네요. 약간 조금 고향 맛이 조금 나요. 고향 맛이 좀 나요. 러시아 대박 넓잖아요. 넓잖아요. 아니 저는 하도 부천이 너무 이렇게 밀집된 지역이라고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넓은 광장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부천 아트센터라고 새롭게 생겼는데 아직 개관 전이에요. 근데 어떻게 와도 돼요 저희? 5월 19일 날 이제 정식 개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아트센터 지금 일단 규모가 크고 이 안에 아주 웅대한 규모의 파이프 오르간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오, 파이프 오르가. 우리 막 성당에 가면 있는 그런 파이프 오르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개관에 맞춰서 조수미, 어머나! 장한나, 왜? 재밌는데? 조성진, 와, 근데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이제 클래식 아티스트들이 이곳에서 이번에 공연합니다. 우와, 그러면 대박이다. 그 파이프 오르간 치고 이런 공연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국내 최고 수준급의 클래식 공연이 이번에 와. 열릴 거고 오랫동안 또 이 부천시가 그런 걸 노력해 왔었는데 이번에 또 이번 아트센터 개관을 통해서 한 단계 또 더 도약하는 문화도시 이야. 문화도시 부천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한번 가서 공연을 보고 싶어요. 진짜 좋겠다. 그렇죠. 부천의 어떤 관광지도 이렇게 둘러보면서 공연까지 보면은 굉장히 와, 완벽한 너무- 하루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오. 좋겠네요, 네. 사실 오늘 우리 하루 종일 좀 주요 스팟을 좀 돌아다녀 봤는데 어떠세요? 두 분 다? 굉장히 이제 약간 최초업에서 이렇게 문화도시로 바뀌는 능력이 보인다. 정말 많이 느꼈고 되게 자주 올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흔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흔적들이 그냥 흔적으로만 남는 경우가 있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흔적들이 중첩돼서 너무나 아름다운 발전을 이룬 게 부천이구나라는 그쵸.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쵸.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날개로만 이렇게 두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날개를 이제 떼고도 이제 독보적으로도 부천이라는 도시가 활개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맞다. 부천의 르네상스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우, 예. 아름다워요. 저의 마무리 멘트까지 다 싹 가져가는 르네상스 부천. 아무튼 지난 30년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네. 산업도시로도 우뚝 섰지만 그 위에다 이제 문화라는 가치를 싹 부었었는데 이제부터 보다 본격적인 문화 르네상스가 시작된다. 부천. 좀 기대해보죠. 진짜 기대되네요.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 한 소절 하면서 끝내도록 하죠. 마지막 노래 네. 준비된 게 있어요? 자, 갈게요. 3, 2, 1, 고! 너와 나 지금 여기서 지금 부천 너와 함께 부천 행성 네. 섞었어요, 저.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여러분. 잘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역사 스테이죠. 부천. 자,
지금까지 역사 스테이!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쓱 긁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이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 사랑을 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댈 비춰줄게요.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추억할 그 밤 위에 갈피를 꽂고서 난 몰래 펼쳐보아요. 자라나는 마음을 못 본 채 꺾어버릴 수 없네. 미련 남길 바엔 그리워 아픈 게 나 서둘러 안겨본 그 품은 따스할 테니.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추억할 그 밤 위에 갈피를 꽂고서 난 몰래 펼쳐보아요. 언젠가 또 그날이 온대도 우린 서둘러 뒤돌지 말아요. 마주보던 그대로 뒷걸음치면서 서로의 안녕을